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연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있었던 이 발견이 어떻게 현대의학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면역이라는 단어 참 익숙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뜻하는 면역은 고대 로마에서 세금 면제를 의미하는 라틴어 임뮤니터스에서 왔다고 해요. 아니, 세금이랑 우리 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이 시민의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질병과 싸우는 걸 설명하게 됐을까요? 참 신기하죠? 모든 위대한 발견이 그렇듯이 이 이야기도 아주 오래된, 어찌 보면 단연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아주 옛날부터 어떤 병에 한번 걸렸다가 나으면 다시는 그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그런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거죠.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흐르고 드디어 1880년 파스테르가 인공적으로 면역을 만드는 길을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뒤에 베링이라는 과학자가 항독소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죠. 이때부터 면역학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베링이 발견한 이 항독소는요, 당시에는 거의 마법 같은 물질이었어요. 독소를 막아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강력해 보이는 무기가 모든 질병에 다 통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찾긴 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항독소 면역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디프테리아나 파상풍균 같은 애들이 몸에 들어와서 독소를 뿜어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그 독소만 딱 골라서 무력화시키는 항독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발견 덕분에 정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곧 새로운, 더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콜레라 미스터리. 리하르트 파이퍼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건데요. 이건 기존의 항독소 이론으로는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항독소는 독소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콜레라 같은 질병은 좀 달랐어요. 콜레라에 면역된 동물의 피, 즉 혈청이 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콜레라균을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독소를 중화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파이퍼가 발견한 모순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콜레라에 면역된 동물 몸 안에 콜레라균을 넣으면 균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혈청을 시험관에 꺼내서 콜레라균이랑 섞어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균이 멀쩡하게 살아남았죠. 아니, 살아있는 몸 안에서는 그렇게 강력하던 힘이 왜 시험관으로 나오기만 하면 사라지는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해결할 명탐정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쥘 보르데. 그는 정말 우아하면서도 기가 막힌 실험 하나로 면역 시스템 뒤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내게 됩니다. 보르데의 실험, 정말 천재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신선한 면역혈청은 시험관 안에서도 콜레라균을 죽이는 걸 확인했어요. 오케이, 이건 파이퍼의 관찰과는 좀 다르죠. 둘째, 이 혈청을 섭씨 56도로 살짝 데웠더니 어라? 살균 능력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바로 하는 순간이 오죠. 이 힘을 잃은 혈청에다가 면역이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동물의 신선한 혈청을 딱 섞어줬더니 글쎄요, 마법처럼 살균력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순간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보르데는 면역 반응이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요소가 완벽하게 협력해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는 면역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항체. 얘는 열에 강하고 특정 침입자만 딱 골라서 얘가 범인이야 하고 지목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 피 속에 있던 보체. 얘는 열에 약한데 항체가 지목한 바로 그 목표물을 실제로 파괴하는 실행 부대인 셈입니다. 이 둘의 환상적인 팀플레이, 이게 바로 면역의 또 다른 비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발견이
단순히 콜레라 미스터리를 푼 것에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보르데의 이 발견은요, 의학 연구의 판도를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르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박테리아한테만 통하는 원리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이번엔 박테리아 대신 다른 동물의 적혈구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봅니다. 결과는요, 똑같았습니다. 이걸 통해 이 항체 보채 시스템이 특정 세균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 침입자에 대항하는 아주 보편적인 방어 원리라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보르데가 적혈구를 사용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계속 변하고 다루기 까다로운데 적혈구는 훨씬 안정적이고 측정하기도 쉬웠거든요. 덕분에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면역 반응을 훨씬 더 정확하고 쉽게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셈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면역학 지식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방법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발견은 여기서 또 한 번 진화합니다. 보르데는 항체가 자기 목표물이랑 딱 결합하면 혈액 속에 있던 보체라는 에너지를 몽땅 써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보체 고정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이 보체 고정 원리가 뭘 가능하게 했냐고요? 바로 인류 최악의 제형 중 하나라고 불렸던 매독을 진단하는 최초의 혈액 검사, 바서만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진단이 어려웠던 끔찍한 감염병을 이제 피 한 방울만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보르데의 발견이 인류에게 준 정말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면역에 관한 위대한 발견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쥘 보르데는 19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보르데는 우리 몸속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우아하게 협력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백신, 암과 싸우는 항체 치료제, 그리고 수많은 질병 진단법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르데가 밝혀낸 이 항체 보채 시스템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의 발견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의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협력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